반갑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내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AI가 나보다 똑똑해지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거 아니야? 데이터와 기술이 인간보다 더 큰 힘을 가져 내가 설 자리가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죠.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 던진 그림자입니다.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의하면 지금 직업의 47%가 20년 내에 자동화가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인성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 경쟁력이 되는 이유와 함께 명상과 인성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자동화로 세상을 혁신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기술은 발전했는데 동시에 불안, 불평등, 소외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챗GPT가 나온 지 1년 만에 1억 명이 사용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기술 확산 속도죠.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실리콘밸리 CEO들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않고 사용 제한을 합니다.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구글 창립자들, 이렇게 기술을 만든 사람들이 왜 기술을 피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가올 미래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4차 산업혁명이 AI, 빅데이터, 로봇 중심의 효율, 자동화 시대라면 5차 산업혁명은 인간 중심, 인성, 보편가치, 지속 가능성, 협력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만 가진 단순 기술자는 도구 제공자로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즉, AI가 자동화할 수 있는 직무와 차별성이 줄어듭니다. 기계에게 밀릴 위험도 크고요. 그러면 인문학만 가진 사람은 비판자나 조언자에 머물고 실제로 변화를 설계 구현하는 과정에서는 소외될 수 있습니다. 5차 산업혁명의 진짜 인재는 인문학적 인성을 중심에 두되 기술공학적 역량도 함께 갖춘 융합형 인재입니다. 즉, 기술 전문가도 단순 기술자가 아니라 철학자 같은 통찰을 가져야 하고 인문학자도 디지털 도구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여기서 인성이란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보편적 가치, 즉 정의, 자유, 존엄, 공감 등을 말합니다. 기술은 더 이상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위한 기술, 그리고 사람을 연결하는 기술, 이것이 바로 5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인간은 국가, 종교, 문화, 인종에 따라 이렇게 분열되어 싸우는데 정말 보편적 인간성이 가능합니까? 저는 여기에서 교육심리학자 로렌스 콜버그의 실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육심리학자 콜버그는 실증 연구 중심학자로서 실험자에게 도덕적 딜레마를 던졌습니다. 처음에는 72명의 미국 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이후 세계 여러 나라, 문화, 종교를 초월해서 아이와 어른들에게 이 도덕적 딜레마를 질문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하인츠 딜레마인데요. 하인츠의 아내가 병에 걸렸는데 치료약을 파는 약사가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요구했습니다. 하인츠는 돈이 부족했고 결국 약을 훔쳐야 아내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인츠가 약을 훔친 것은 옳은가요? 그른가요? 이것을 질문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를 이야기했지만 공통된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 생명은 소중하다는 보편적 양심입니다. 콜버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시대와 문화를 넘어서는 보편적 정의의 원칙이 존재한다. 그것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고를 통해 스스로 발견되는 것이다. 즉, 우리는 이미 내면에 공통의 인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5차 산업혁명은 그 인간성을 깨워내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명상가로서 이 부분에 깊이 공감합니다. 명상은 바로 콜버그가 말한 그 보편적 양심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명상은 특별한 종교의식이 아니고 단순히 내 마음을 관찰하는 훈련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흘러보내며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고 수용하는 태도를 배우는 것이죠. 이 단순한 훈련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믿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명상이 인성을 어떻게 길러주는가? 첫 번째, 자기 인식이 깊어집니다. 내가 화가 났는지, 불안한지, 혹은 두려운지 객관적으로 알게 되면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죠. 둘째, 공감과 자비가 커집니다. 명상 등을 꾸준히 하면 뇌의 공감 영역이 발달한다는 것이 신경과학 연구로도 입증되었습니다. 즉, 타인의 고통을 더 잘 느끼고 함께하려는 마음이 커집니다. 셋째, 보편적 가치와 만납니다. 명상을 하다 보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양심, 정의, 사랑 같은 가치가 나의 중심에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구글, 애플, 하버드, 옥스퍼드 같은 세계적 기관들은 명상 프로그램을 리더십이나 윤리교육에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명상을 통해 자기 인식과 공감을 키워 리더십에 적용하도록 합니다. 즉, 기술 기업조차도 이제는 인성, 양심, 공감 능력이 경쟁력임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개인의 인성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회 구조가 불공정하면 그 인성은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즉, 개인은 콜버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내면을 키우고 사회는 제도를 인성 중심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5차 산업혁명은 기술만의 혁명이 아닙니다. 내면과 제도의 동시혁명입니다. 개인이 보편적 양심을 깨우고 사회가 그 양심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 기술은 인간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혁명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기술이 중심이었다면 5차 산업혁명은 인간 중심, 그 중에서도 인성 중심이 될 것입니다. 기술이 우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우리의 보편적 가치를 확장시켜줄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속의 존재가 아니라 희망의 주인공이 됩니다. 명상을 통해 자신을 관찰하고 자신을 믿고 사랑하며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함께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5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짜 경쟁력이고 불안을 넘어 희망을 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성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 변화의 첫걸음은 바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명상에서 시작됩니다. 긴 시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